지금부터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부사님으로부터 1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 많이 해주셔서 나름의 성과도 보이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배포해드린 기자 간담 자료 12조까지 되어 있는데 8조까지는 그동안 걸어온 글 속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제가 훑어서 얘기를 하고 그쪽부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가 어쨌든 도민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전 복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쉽게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주로 쓰는 단어가 내발적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저는 정책 진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책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차를 고쳐나가면서 정책이 진화되어 간다. 그래서 민선 7기 1년 동안에는 주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가다듬고 구체화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기반이 이제 바뀌어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 위기 지역을 연장한다든지 또 MS 컨소시엄이 GM 부지를 인수한다든지 또 산생의 일자리 고용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라북도에는 획기적인 계기가 온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이 됐다는 것. 다음으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확정된 것은 획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 10월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만 현재 드디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을 한 것이 역시 도민의 기상과 활력을 높이고 자존의식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겪어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하고 지금 착실히 준비 단계에 있고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까지 확정이 되면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벌리는 그런 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이어서 전국 구성서원 등이 다시 한번 유력해진 과정에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가야사, 또 전북학, 또 미륵사지 보수, 공학농민혁명 이런 부분들까지 비교적 지금 차분하게 정비되고 복원되고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자존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재된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또 양극화, 성장률,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반성을 볼 때 전에도 이미 제시했지만 전라북도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존의식을 복원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이제는 숙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밥상을 아무리 많이 차려놨어도 그 밥상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항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공항에 드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바뀌었으면 그 기본을 바탕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추나추실 조정을 펼쳐나가서 전국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 다음 3쪽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함락농정이 농식품생명산업, 탄소산업이 민복화 미래신산업으로 또 포탈관광이 여행체험산업으로 분화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린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농업시대를 지나서 절망의 산업시대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기반의 토대가 매우 허약하고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매우 취약한 경제 체질이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이걸 위해서 결국 해야 할 일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서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상용차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친환경 자율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산업의 기반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각 지역별 관광 자원을 특성화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정부로부터 사업을 특정 지은 홀로그램 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여행 체험 1번지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게 R&D 분야입니다. 이제 경제가 체질이 강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토대는 R&D입니다. 연구 개발 없이 체질이 강화되거나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평소에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은 과학기술이고 품격은 문화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문화예술은 저희가 튼튼한데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래서 R&D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산학연구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화에 이르는 데까지 결국은 연구 개발 생태계를 확실하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모란을 보면 R&D를 상시에 기획체제로 갖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R&D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국 사업화 단계로 끌어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전체의 주기적 R&D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 위원장을 격상시키겠습니다. 어제 기공한 전국 테크 비즈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앞으로 기술 사업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도 힘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연구개발 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기술 개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R&D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산업의 융복합 미래 신산업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탄소 소재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적 기능을 하도록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신 전라북도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융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이뤄낼 겁니다. 금융산업의 기틀을 먼저 만드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확실하게 도약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과 관련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붙는다는 걸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뭐하는 가능성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현실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공장들이 기공을 이미 시작을 해서 조만간에 생산 단계로 돌입을 할 것이고 또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나 철도, 항만에 이어서 공항이 또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트라이포트 체제를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공공주도의 메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잘 아시는 수변도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도 그런 신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던 신시 야미간 관광 내재용지 개발도 이제 사실상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보군산 군도 연결도로 이루어진 지역과 새만금 다 연결되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이제 7쪽으로 가서 자존의식 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는 한국의 역사 문화의 원형이다. 뿌리 깊은 나무고 샘이 깊은 물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자존의식을 복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전라북도 발전을 이루는 기상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백제, 후백제, 조선왕조, 최근의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자긍심을 다시 한번 표출해 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목 찾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름의 전라북도 이상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쪽을 보시면 전라북도의 자존의식 복원 문제입니다. 결국 전북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서 도민의 자존의식을 한번 높여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착수한 전라 천년사업들, 천년사 전라가문 복원도 내년 봄이면 복원 완료가 됩니다. 또 전북학 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 내에 설치해서 전북정신, 전북정체성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또 가야사도 최근에 계속 발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남원의 유곡 불황리 고분군은 국가사적 지정을 이루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수지역 고분군도 국가사적 지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완공을 이어서 정읍 무성서원을 또 세계유산 등재로 노력해주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고대 우리 전라북도 문화를 정립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도 1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선양사업 후속 조치에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균형발전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우리 도 안에서의 균형발전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노력을 하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도 안에서는 역시 5권 5축의 어떤 발전 전략, 그리고 동북권 특별회계의 연장 확대, 또 시군 간의 특화자원 활용을 해서 균형 발전을 계속 이뤄나가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교적 제가 민선 6기 취임하기 전에 국제교류 사업이 생각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데 그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베트남의 장락성, 까마우성 등과 교류 협력 기금을 체결해서 앞으로 4개국 10개 지역의 장애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제가 또 지금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뛰어넘겠다. 경제, 통상 교류까지 실질적인 협력 교류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베트남에 통상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의 자긍심, 자존의식을 되살려서 앞으로 전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쪽부터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서 비교적 핵심적인 뼈대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년은 전라도 정도 후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응비하는 천년전북 실현의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대 도전 목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전국 자존의식 제고와 함께 각 분야의 체질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 실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충실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을 새롭게 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나추실 도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충실성 확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정책 진화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나추실 도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추나추실 도정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요 시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좀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선 제가 10개로 요약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을 하고 3당 농정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금 3당 농정위원회 그리고 시군과 협의 과정에 있고 거의 협의를 완료 단계에 있어서 7월 초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또 실질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수소, 홀로그램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을 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를 도정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MS 컨소시엄 형태가 있고 중진공에서 중기업들을 결합시킨 중진공 컨소시엄 모형 2개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 자원 등등을 잘 추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개혁을
육성해서 탄탄한 지역들인데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신속한 공공주도 용지매, 공항, 항만, 철도의 조기 구축을 통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 SOC가 지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도시재생, 어촌누릴 300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 길문학관, 전북 투어페스트의 지속적인 발전 등등을 이루어서 여행체험 관광지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악취, 폐기물, 안전, 시책 등의 아주 많은 비중을 또 줄 겁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40년 소요되는 걸 6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나갈 것이고, 악취 문제도 과거의 왕국 모형을 적용해서 연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노력 등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기초생활 보장제를 전북형으로 다시 만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억울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5대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금융센터 건립, 금융기관 유치, 생활, 경영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탄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 도약의 꿈을 확실하게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야사, 전북학, 동학문미혁명 등 전북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번째로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전국 소년체전에 이어서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착실한 준비, 2022 아테 마스터스의 유치 등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알차게 추진해서 전북의 기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로 전북의 기상을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인적, 물적 교류, 상호 방문, 문화 교류 등을 실시하되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아테 마스터스 대회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국제 교류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제가 강수성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방문 기간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 경제 협력단지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한 제안도 이루어질 것이고, 인적, 물적인 교류 방안 등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재생에너지 교내 사업도 중국과 관련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등등도 이번 방문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모든 공약을 발굴해서 각 정당에 제공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정책 개발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특별히 체질 강화, 생태계 구축 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을 충실하게 계속 시에 맞게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경제 분야의 조직 기능 이상을 확실하게 강화시키겠습니다. 경제 분야를 본부장 체제로 격상시키고 현 직급을 국장급에서 2급 본부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3, 4개월이면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그런 제안들을 언론에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냥 반영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총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과감한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되게 지금 드린 말씀을 도표화해서 그려놨으니까 이 부분을 틀로 저는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체계있게 하는 것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 제가 약속한 대도약 시대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추나추신 도전 과정을 거치는데, 그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현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체질 강화, 생태계 구축, 자연의식 부분을 큰 중간적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모든 분야를 앞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력산업 구도와 산업구조 다양화, 미래 신산업으로서 진공목 찾기, 자긍심 불치 등등의 정책적 구조를 가지고 이런 틀 안에서 나름의 신축성을 또 부여하면서 이 틀을 틀리지 않으면서 정책 진화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많이 다 들으신 얘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을 체계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공의 길을 가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제는 걷어나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신규 사업도 기술을 더 벌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또 비판적 시각도 때려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대도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